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바쁘게 길을 오가고 있었죠. 번화가 중심에 있는 한 액세서리 가게, 예쁜 디스플레이로 꾸며진 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목걸이와 반짝이는 귀걸이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한 할머니가 들어섰어요. 낡은 회색색 코트를 걸친 채 작은 장바구니를 든 모습이었죠. 허리도 조금 굽어 있었고 손에는 굵은 주름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따뜻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며 유리 진열장 앞에 섰어요. 반짝이는 장신구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이거 참 예쁘네. 손녀 선물로 하나 사주고 싶은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어요. 하지만 직원은 그런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여기 되게 비싼 곳이에요. 그냥 시장 같은데 가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무례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미소를 잃지 않고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은 직원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어요. 진짜 사시려는 거 맞아요? 그냥 구경만 하러 오신 거 아니고요. 말투가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있었지만 직원은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어요. 오히려 곁눈질로 주변을 살피며 할머니를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죠. 할머니는 직원의 태도에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야. 정말 사려고 하는 거야. 손녀 생일이 고지라서 예쁜 걸 하나 골라주고 싶었거든. 하지만 직원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아, 네. 할머니. 근데 여기 있는 제품들은 몇십만 원씩 해요. 부담스러우실 텐데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보세요. 손님을 쫓아내는 듯한 태도였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손님들도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네. 괜한 실례를 했구먼.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서 가게를 나섰어요.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는 거리로 걸어나가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죠. 할머니가 나가자 직원은 피식 웃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진짜 별사람 다 보겠네. 돈도 없으면서 왜 이런 가게에 와서 민폐야? 옆에 있던 또 다른 직원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뭐야? 방금 나간 할머니. 그냥 구경만 하러 온 거야? 당연하지. 저런 차림새로 어떻게 이런 걸 사겠어? 몇십만 원짜리 액세서리를. 웃기지도 않지. 두 직원은 비웃으며 키득거렸어요. 마치 이런 일이 흔하다는 듯한 태도였죠. 하긴 요즘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귀찮게 한다니까. 괜히 진열장 앞에서 시간만 잡아먹고. 맞아. 그냥 시장 가서 싸구려나 사지.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 가게를 찾는 손님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우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이래? 요즘 손님이 왜 이렇게 없지? 그러게. 원래 주말엔 사람들 바글바글해야 정상인데 이상하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가게 매출은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몰랐어요. 자신들이 내쫓은 그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날 이후 어떤 소문이 퍼지고 있었는지를요. 가게가 조용해진 지 며칠이 지나면서 직원들은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주말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매장이 한산했고 단골들도 하나둘씩 발길을 끊었죠. 요즘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한 직원이 계산대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러게요. 진상도 계속 들어오고 할인 행사도 했는데 이상하게 조용하네요. 또 다른 직원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러던 중 가게 앞에서 수다를 떨던 젊은 여성들의 대화가 직원들의 귀에 들어왔어요.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한 여성이 휴대폰 화면을 가리키며 친구에게 말했다. 무슨 얘기?
친구가 궁금하다는 듯 고개를 들었어요. 여기 점원들이 할머니 한 분한테 막말하고 쫓아냈대. 돈도 없으면서 왜 오냐고 무시했다나 봐.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 언제?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가 손녀 선물 사려고 왔는데 직원들이 엄청 무례하게 굴었다더라고. SNS에 글 올라왔는데 완전 난리 났어. 여성들은 핸드폰을 보여주며 서로에게 글을 보여줬어요. 가게에서 노인을 무시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공분을 사며 댓글을 달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야? 요즘 시대에 이런 대접을 한다고? 우리 부모님도 연세 많으신데 이런 태도 보면 화가 나죠. 어르신 무시하는 가게라면 안 가는 게 답입니다. 직원들은 그제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온라인에서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것이었어요. 가게의 리뷰에는 악평이 쏟아졌고 가게의 평판은 점점 추락했어요. 아, 이거 좀 심각한데. 한 직원이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점장은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점장이 말하자 직원들은 모두 그를 쳐다봤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점장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SNS에서 난리 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본사에서도 조사에 들어갔어. 그리고 우리가 무시했던 그 할머니,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니야. 직원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곳엔 할머니의 얼굴과 함께 예상치 못한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사실 이 지역에서 성공한 기업인이었어요. 예전에는 작은 액세서리 공방을 운영하며 사업을 키웠고 지금은 꽤 큰 재산을 가진 분이었죠. 브랜드와 유통업체 간의 관계도 깊었고 각종 상점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말도 안 돼. 한 직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점장은 직원들을 향해 차갑게 쳐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무시당한 날 그냥 참고 지나간 게 아니야. 조용히 본사에 연락을 넣었고 우리와 거래하던 업체들에게도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더라. 직원들은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가 유통업체와 거래를 끊게 만들면서 본사에도 타격이 가해진 것이었어요. 이미 몇몇 브랜드가 우리 가게와의 협업을 끊었어.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빠질 수도 있고 본사에서도 대응책을 마련 중이야. 그제야 직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깨달았어요. 한 직원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잘못한 거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뭘 어쩌겠어? 또 다른 직원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 일은 단순히 가게의 이미지 문제를 넘어서 사업 자체를 뒤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사에서는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가게 분위기는 더 싸늘해졌어요. 손님들은 여전히 발길을 끊었고 매장은 점점 더 한산해졌죠. 이제 진짜 끝난 거 아냐? 한 직원이 텅 빈 매장을 둘러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러게 예전엔 주말이면 정신 없었는데 요즘은 손님 구경하기도 힘들다니까. 다른 직원도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손님이 줄어든 것만이 아니었어요. 가장 큰 타격은 본사에서 가한 조치였어요. 점장은 직원들을 불러 모은 뒤 굳은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본사에서 최종 결정이 나왔어. 어떤 결정이요? 직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점장을 바라봤어요. 우리 매장 폐점하기로 했대. 매장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어요. 진짜요?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점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께서 우리 가게를 무시당한 걸 알고 본사와 유통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셨대. 결국 협력업체들이 하나둘씩 손을 떼면서 본사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거야. 말도 안 돼.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단순히 한 사람을 무시했던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우리가 그날 그 할머니한테 친절하게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한 직원이 뒤늦은 후회를 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러게 그냥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됐는데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점장은 직원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너희는 단순히 한 노인을 무시한 게 아니라 손님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던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거고. 그 말에 직원들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누구도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가게가 문을 닫기 일주일 전 직원들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끝인가 보네. 한 직원이 텅 빈 매장을 보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바로 그날 무시했던 할머니였어요. 직원들은 놀라서 몸을 굳혔어요. 할머니는 매장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때 화려했던 매장이었지만 지금은 텅 비어 쓸쓸하기만 했죠.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저 할머님, 할머니는 직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결국 이렇게 됐구나.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한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따라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겠지. 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젊었을 때 장사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 돈이 많든 적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너희는, 할머니는 살짝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무시했어. 결국 그게 너희 가게를 망가뜨린 거고. 직원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직원들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매장을 나갔어요. 직원들은 그 자리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번에는 정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겠어. 하지만 이번에는 그 깨달음이 너무 늦어버렸죠. 며칠 후 결국 가게의 마지막 영업일이 찾아왔어요. 한때 번성했던 매장이었지만 이제는 손님이 거의 없는 텅 빈 공간이 되어버렸죠. 이렇게까지 돼버릴 줄 몰랐어. 한 직원이 깊은 한숨을 쉬며 계산대를 정리했어요. 점장은 굳은 표정으로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래도 여기서 함께 일했던 시간들 헛되이 보내고 싶진 않으니까. 직원들은 점장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실수를 되새기고 있었죠.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매장의 불이 하나둘 꺼졌어요. 입구에 폐점 안내 종이가 붙었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도 그 문구를 한 번씩 쳐다봤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관심을 가져봐야 아무 의미 없었죠. 한 직원이 속삭였어요. 정말 끝났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실감하고 있었죠. 며칠 후 직원들은 각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하지만 이 가게에서 일했던 경력이 오히려 독이 되었죠. 아, 저희도 소문 들었어요. 그 가게 결국 망했다면서요? 손님 무시하다가 폐점됐던데 우리 가게에서는 그런 직원 못 씁니다. 직원들은 면접을 볼 때마다 곤혹스러웠어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붙었을 자리도 쉽게 통과할 수 없었죠. 그때 그 할머니께 무례하게 굴지만 않았어도 어떤 직원은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점장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인은 다름 아닌 그 할머니였어요. 점장 양반, 나랑 한번 만나볼 수 있겠나? 점장은 깜짝 놀라면서도 할머니의 연락이 반가웠어요. 네. 할머님이 저를요? 그래. 할 말이 좀 있어서. 점장은 긴장한 채로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뜻밖의 사실을 듣게 됐죠. 사실 내가 너희 가게를 일부러 망하게 만든 건 아니었어. 할머니가 차분히 말했어요. 다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걸 보면서
본사 측에 있는 내 지인들에게 살짝 말을 했을 뿐이지. 점장은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어요. 그럼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 아니셨다고요? 응. 하지만 너희 태도가 너희 가게를 망친 건 사실이야.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손님을 차별하는 가게는 오래 가지 못해. 결국 너희가 만든 결과라는 거지. 점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말하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직원들 챙기려고 끝까지 애쓴 건 알겠어. 할머니가 잠시 점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한번 주려고 해. 점장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기회요? 그래. 새롭게 가게 하나 열려고 하는데 너희가 한번 맡아보는 게 어떤가 해서. 점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때 자신의 실수로 망한 가게.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해볼 기회가 주어진 거였죠. 어떻게 아시겠나? 할머니가 점장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점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눈앞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바라보면서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죠. 한때 가게에서 내쫓았던 손님이 지금은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점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면서 배우는 법이지.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야. 너희가 이번엔 다르게 해볼 마음이 있다면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점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그럼 일주일 뒤에 새로운 가게에서 보자. 이번엔 제대로 장사하는 걸 배우도록 해. 점장은 그 자리에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가게가 망하고 나서 한동안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그였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다짐했죠. 그리고 일주일 뒤 새로운 가게에서 다시 만난 직원들과 함께 점장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새로운 가게는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대형 프랜차이즈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죠. 첫날부터 점장과 직원들은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스럽게 맞이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어떤 손님이 계산을 하며 물었어요. 이전 가게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사장님이 바뀌신 건가요? 점장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니요. 저희가 바뀌었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가게 한쪽에서 차를 마시며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그래, 사람은 바뀔 수 있는 법이지. 이제 이 가게에는 차별도 없고 손님을 가려받지도 않았어요. 그저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대하며 진심을 다해 운영하는 공간이었죠. 점장과 직원들은 더 이상 손님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작은 친절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달 후 가게는 지역에서 입소문을 타며 조금씩 단골이 늘어갔어요. 이전 가게가 손님을 무시하며 망해갔다면 이번 가게는 손님을 존중하면서 성장해 갔어요. 어느 날 한 직원이 할머니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님, 저희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뭔가요? 할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다르거든. 너희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 직원들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모두가 이해했어요. 손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가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요. 그렇게 새로운 가게는 번창해 갔고 점장과 직원들은 매일 최선을 다해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들 뒤에는 언제나 따뜻한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래, 이번엔 제대로 된 가게를 만들었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 한 모금을 마셨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장사를 하는 곳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